네, 안녕하세요. 통솔 모험 한국어 번역본의 계량적 텍스트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손현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석 분석부터 감정 분석, 그리고 최신 버트 모델 비교까지 데이터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문학 텍스트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본 연구 대상은 마크 트웨인의 1976년작 통솔의 모험의 위키 문헌을 공개돼서 해당 36개 장 중 14개 장에 대해서 총 53,000자를 분석했고요. LLM 제미나이를 통해서 각 장의 줄거리별 감정 정답지를 먼저 구축해서 분석 기준점으로 삼았고, 이제 해당 부분을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적용해 가면서 효과적인 기법들을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전체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키문헌 API로 텍스트를 수집하고 전처리한 뒤에 이제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인물 사이의 관계와 이야기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소설 속 감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실제 서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정확도를 검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분석의 기초가 되는 형태소 분석과 전처리 과정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인 코NLPy의 OKT를 사용해서 명사, 동사, 형용사 토큰을 추출하고 어간을 추출을 적용했습니다. 전처리 단계에서 좀 주력한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불용어 제거입니다. 초기 분석 시에 하다, 있다 같은 단어들이 TF, IDF라는 이 등장 빈도 분석하는 점수가 0.7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와서 실질적인 의미 파악을 방해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과감하게 제거한 결과 울타리나 칠하다 같은 서사 중심 키워드들이 사용에 노출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주력한 점은 한글자 토큰 필터링인데요. 의미가 모호한 한글자 명사는 제거하되 주인공인 톰이나 악당인 조와 같은 이름은 화이트리스트로 예외 처리해서 분석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최종 분석 결과 아이, 이모, 소년이 최빈출 명사를 차지했고요. 이는 톰의 자유분방한 모험 정신과 이를 훈육과 질서라는 어떤 존재를 유지하려는 폴리이모의 존재감이 텍스트 안에서 대등하게 맞물려서 서사의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을 뒷받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떤 분석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IT IDF 분석은 간단하게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지표, 따라서 이에 대해서 각 장별로 울타리 칠하기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의 주제로 울타리, 교회소동의 딱정벌레 등의 여러 주요한 단어들을 추출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넘어가겠고요. 다음으로는 앞서 구한 TF IDF 벡터를 활용해서 장 사이의 서사적 거리를 측정한 유사도 분석인데요. 이 또한 구조적 특징인 일상과 모험의 이분 구조가 데이터상에서도 드러났으나 조금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1에서 3장까지는 조금 일상적인 에피소드나 짝사랑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유사도를 이루고 있고요. 반면에 8에서 10장은 공동묘지 살인 목격 사건과 공포, 피 같은 무거운 서사를 공유하면서 별도의 군집을 이룬다는 점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것을 넘어서 서로 짝을 짓는 연관성 분석 결과인데요. 시각화 결과 아이, 이모, 소년 같은 단어들이 네트워크 중심의 허브 노드를 역할을 해서 작품 전체의 서사를 지탱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잠재적인 어떤 주제를 스스로 찾아내는 LDA 토픽 모델링 결과인데요. 저희는 14개 장을 대상으로 토픽 수를 5개를 설정해서 뽑아본 결과 가족과 일상, 그리고 모험, 학교와 장난, 주일학교, 교회 예배 등 이렇게 5개의 독립적인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인물 네트워크 또한 톰과 폴리 이모, 톰과 핀, 톰과 시드 등의 이제 여러 관계를 추출할 수 있었고요. 해당 부분이 조금 핵심적인 부분인데, 감정 분석 파트로 이제 가장 고전적인 사전 기반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긍정과 부정 단어 40여 개로 구성된 감정 사전을 직접 구축했고요. 문장 내 단어 빈도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분석 결과 71.4%라는 준수한 정확도를 기록했고, 특히 9장에서 12장 사이에 어떤 묘지 살인 사건 이후에 톰이 느끼는 공포랑 죄책감이 데이터상의 깊은 골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사전 기반 방식도 몇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요. 감정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 6, 7, 13, 14장의 경우 점수가 0으로 수렴해서 거짓 중립 현상이 나타났고요. 특히 2장에서 페인트 칠 노동을 유희로 바꾸는 어떤 톰의 상황적 긍정을 단어 빈도만으로는 좀 맥락적으로 포착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신 딥러닝 모델인 버트 3종을 도입해서 비교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모델 분석 결과 기존의 사전 기반 사전 기반 방식과 세 가지 버트 기반 방식을 비교했을 때 놀랍게 전통적인 사전 기반 방식과 더불어서 타뷸러레이스 사이 모델이 총 14개의 장 중에 10개를 이제 LLM 제미나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좀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외로는 NLP 타운의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자음 같은 경우는 100% 확률로 맞췄으나 긍정적인 자음은 거의 맞추지 못해서 이렇게 단순한 알고리즘 우열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델들이 판단을 잘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가 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델 간의 상관관계 등도 몇 가지 보았으나 한국어 특화 모델들인 뭐 KLU는 이제 다른 모델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고요. 다국어 기반 모델인 NLP타운이랑 타뷸러SI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인물 간 감정 분석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감정 투영치를 비교함으로써 할 수 있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제 시드라는 인물이 가장 부정적인 인물로 나타나서 해당 인물이 이제 톰의 잘못을 고자질하거나 좀 갈등을 유발하는 캐릭터인데, 그런 단어들이 이제 시드라는 인물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좀 유발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델 간에 이제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까 보였다시피 어떤 모델은 부정적인 거 잘 맞추고, 어떤 거는 뭐 긍정적인 거 잘 맞추고, 어떤 거는 이제 균형 있게 맞추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NLP 타임 같은 경우는 상품 리뷰로 학습이 돼서 좀 극단적인 부정을 읽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정적인 것을 잘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외로 뭐 다른 이제 맥락상으로 좀 뭔가 유쾌함이나 노동 같은 이제 그런 노동의 유쾌함, 뭔가 승리 같은 것을 좀 표현한 2장 같은 경우는 버트 모델들이 좀 상황적 맥락을 포착하는데 한계를 좀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성서의 모험 한국어 텍스트를 통해서 계량적 지표가 서사 구조를 얼마나 정밀하게 복원하는지 좀 확인했고요. 첫 번째로 뭐 TF-IDF나 LDA 같은 소설의 주제나 장면을 성공적으로 포착했고, 두 번째로 감정 분석에 있어서는 사전 기반 방식이 최신 버트 모델과 대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간 상관관계가 낮아서 문학 분석 시에는 다양한 다중 모델 비교가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좀 어휘수가 적고 번역본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문학적 서사가 이제 데이터 과학적 지표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향후에는 뭐 영어에도 적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감정선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로 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